우리 태양계의 뒷마당에서 먼 우주바다의 해안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세기 전 고대 천문학자들은 해성의 성질에 대해 어리둥절했으며 별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 오래된 수수께끼는 이제 풀렸지만 더 큰 망원경과 더 민감한 기기가 더 깊은 우주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수수께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홀, 물리 법칙의 본질,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관한 질문을 숙고합니다. 7가지 가장 큰 우주 미스터리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우주론자들은 그것의 탄생, 구성,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아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면 우리가 모를 새로운 미스터리가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주의 거의 모든 것에 관한 가장 큰 미스터리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은하계는 어떻게 형성될까? 간단한 대답은 중력을 통해서입니다. 새로 태어난 우주의 원시 물질은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밀도가 약간 높은 영역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졌습니다. 공간은 점점 비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덩어리가 되어 결국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로 성장했습니다. 우주론자들은 더럼대학 과학자들이 수행한 거대한 밀레니엄 선과 같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팽창하는 우주에서 은하의 탄생을 연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컴퓨터에서 우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하 분포의 통계능 관측 등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비교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의 특정 모델이 실제와 매우 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대부분이 일반 원자와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어두운 입자로 구성된 우주입니다. 은하와 은하단은 필라멘트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관측 결과는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큰 은하가 수백 개의 작은 은하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예측합니다. 또한 최초의 거대한 은하가 어떻게 빅뱅 이후 그렇게 일찍 형성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1. 우리 태양계는 독특할까? 외계 행성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천문학자들은 다른 태양계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치명적인 X선을 많이 방출하는 조밀한 항성 시체인 필서를 발견했지만 아무도 태양과 같은 별의 행성 동반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하나 이상의 행성을 동반하는 다른 태양과 같은 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빠른 궤도로 안쪽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 뜨거운 목성을 포함하여 많은 이상한 외계 행성을 만났고 다른 행성을 매우 긴 경로로 돌거나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생명이 살기 좋은 행성은 덜 일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망원경은 우리와 같은 태양계를 명백하게 감지할 수 없지만 미래의 망원경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드물지만 고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태양계가 발견될 때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3. 우주는 어떻게 끝낼까? 사람은 죽고 행성은 침식되고 별은 폭발하고 블랙홀도 증발하지만 우주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우주 베이비 붐은 먼 역사이며 많은 은하계에서 별 형성이 거의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1000억 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는 어떨까요? 1998년 암흑에너지로 알려진 우주 팽창 속도의 불가사의한 가속이 발견된 이후로 많은 천문학자는 팽창 속도가 수축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전혀 느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일수록 은하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우주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우주는 더 어둡고 외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신비한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져 우주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빅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우주가 달라졌을까? 우주의 작은 변화는 우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주는 자연의 4가지 힘이 지배하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질량비와 같은 입자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력, 전자기 및 2가지 핵력의 강도와 거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와 같은 물리적 상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가 왜 그런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는 지금과 같으며 다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의 손잡이와 다이얼을 너무 많이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특정 유형의 입자의 질량이나 전하의 약간의 변화 또는 자연의 힘 중 하나의 강도가 약간 증가하면 우주의 별, 행성 및 생명이 없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생명의 출현을 위해 미세 조정된 것처럼 자연이 복잡성을 생성하도록 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제기합니다. 우주의 기본 속성이 무작위 과정의 우연한 결과라면 그 결과가 그렇게 특별하리라는 것은 묘한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지구와 같은 생명체와 팀을 이루는 행성이 우리 우주의 어떤 변형에도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 복권을 한 장만 산다면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모든 이론이 단 하나의 가능한 우주만 허용한다면 그 독특한 해결책이 생명을 낳는 해결책이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중 우주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다중 우주 이론에서 우리 우주는 가능한 많은 우주의 거대한 앙상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된다면 이전의 지구, 태양, 은하수의 고유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에 주저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다면 자연상수, 입자 특성 및 힘의 강도의 모든 가능한 조합이 어딘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필연적으로 생명의 기원을 허용하는 우주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가? 우주 팽창의 대부분은 빅뱅 후 순식간에 인플레이션 동안 발생했으며 우주의 모든 물질의 초기 위치는 장광에 각인됩니다. 이것은 경제학자에게는 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우주론자에게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시작될 때 기하급수적 성장의 극히 짧은 폭발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우주는 그 이후로 경험한 훨씬 더 차분한 확장에 정착하기 전에 크기가 100배 연속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성가신 문제에 대한 반가운 해결책으로 우주론자들에 의해 환영받았습니다. 원격 부품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균일할 수 있었을까요? 나 혼자 입자 크기에서 잠음 크기로 폭발하기 전에 관측 가능한 우주는 모든 불균일성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았습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은 우리 우주의 대규모 공률이 0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 너머에 생명체가 있을까? 지구 생명의 기원이 아무리 개연성이 없어도 이론적으로 우주에는 다른 많은 살아있는 행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각각 수백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 별 중 다수는 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조개 중 하나의 행성에서만 생명체가 형성된다고 해도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행성의 수는 10억 개 정도입니다. 물론 지구 너머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질나는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미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화성,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의 지하바다, 그리고 아마도 토성의 위성인 엔켈라두스의 따뜻한 내부일 것입니다. 현존하거나 멸종한 화성 박테리아의 발견은 우주 생물학자들에게 생명체가 우주에 매우 흔하다는 것을 즉시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이 먼 과거에 더 따뜻하고 습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물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막 외계 행성의 대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성의 대기에 상당한 양의 산소와 메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 표면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구상에서 생명이 단세포 유기체에서 이 문장의 끝에서 마침표보다 더 큰 어떤 것으로 진화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을 찾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외계 문명의 무선 통신을 도청하려고 합니다. 존재한다면 은하수 반대편에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있다면 풍부하다면 이티는 오래전에 우리를 발견하고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아무리 커도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으므로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7.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짧은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물질인 원자와 분자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양의 물질은 어둡고 미지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신비하지 않다면 공간의 진공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신비한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빙산 대부분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빙산이 떠 있는 어두운 바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의 영향으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은하의 회전 속도, 거대 성단에 있는 은하의 운동, 성단의 중력이 배경 물체의 빛을 휘게 하는 방식을 관찰할 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의 총 물질량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약 30배 더 많다고 제안합니다. 암흑 물질은 희미한 별, 차가운 가스 구름 및 블랙홀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불행히도 모든 암흑 물질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인 바리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주는 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주위에 너무 많은 바리온이 있어서 빅뱅 동안
발생한 핵융합 반응은 관측된 것보다 훨씬 적은 중수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원소 조합을 생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주 대부분의 물질적 내용물은 실제로 불가사의한 비바리온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있습니다. 귀에 익은 이름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1998년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현재 팽창률이 수십억 년 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히 우주의 팽창은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되는 은하들의 상호 중력적 인력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의 원인은 공간의 반발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주론의 일치 모델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 내용물의 약 70%는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전체 내용물의 4%만이 보통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바라온 물질의 최대 일사는 별로서 우리에게 보입니다. 확실히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대부분의 우주론자는 이 모델에 만족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특징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주 마이크로파, 빅뱅의 잔광의 상세한 온도 지도와 공간의 3D 지도와 같은 다양한 관측 때문에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잘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퍼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구성은 천문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